후쿠시마 3대 미스터리 사건 특집, 그 마지막 사건은 이시마이 실종 사건입니다. 일본의 3대 아동 실종 사건으로 꼽히기도 하는 이 사건은 다른 케이스와 확연히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집 안에서 아이가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7살짜리 소녀가 사라졌는데 누구도 그 집에 침입했던 흔적조차 없었던 것이죠.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이의 집 구조와 당시 집에 있었던 사람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의 집은 2층 집으로 1층에는 마이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마이 아빠의 부하 직원인 카즈야가 살고 있었습니다. 2층에는 마이의 아빠와 엄마, 그리고 마이의 방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건이 있던 날에는 마이의 친구 2명이 놀러와 마이의 방에서 함께 하룻밤 자고 가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전날 밤 8시 무렵 마이의 아빠와 부하 직원인 카즈야가 퇴근합니다. 카즈야는 피곤하다며 곧장 잠자리에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밤 9시 무렵 마이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두 사람만 외출을 하게 됩니다. 곧이어 마이와 마이의 친구들도 잠자리에 들게 되죠. 밤 10시 30분경 마이의 엄마는 씻기 전 아이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아이들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나옵니다. 마이의 엄마로선 이것이 마이를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씻을 준비를 하던 그녀는 카즈야가 어디론가 외출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1층 화장실에서 목욕을 했다고 하는데요. 목욕을 하던 도중 누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2층으로 올라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별다른 인기척이 없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녀는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외출을 했던 마이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오려던 차 그들은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카즈야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도 알게 되죠. 두 사람은 곧바로 이 사실을 마이의 아빠에게 알렸지만 잠이 덜 깬 그는 내일 이야기하자며 다시 잠에 듭니다. 그리고 새벽 5시 30분경 마이의 친구들이 마이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리고 마이의 부모에게 이를 알립니다. 마이의 부모는 그제야 마이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고 집안은 발칵 뒤집힙니다. 카즈야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그로부터 1시간쯤 지난 아침 7시경이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안을 살펴보지만 가족 이외의 지문이 발견되지도 않았고 바깥에서 누군가 침입을 한 흔적 또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가 혼자 나갔을 가능성은 없을까? 저 혹시 가출한 건... 이봐요 형사님, 마이는 이제 겨우 7살입니다. 게다가 혼자 무서워서 화장실도 못 가는 아이예요. 그런 애가 한밤중에 어딜 갔겠습니까? 예. 가족들의 주장에 따르면 마이는 유달리 겁이 많아 밤에 혼자서 화장실도 못 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신발장에 마이의 신발 또한 그대로 있었으니 이 가능성은 과감히 배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흔적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지능적인 납치범의 소행일 가능성은 없을까? 만약 외부인이 마이를 납치한 것이라고 가정해도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마이와 마이의 친구들이 함께 자고 있던 방은 2층이었는데요. 만약 외부인이 마이의 엄마가 목욕을 하는 동안 마이를 납치해 간 것이라면 어떻게 1층을 살피지 않고 곧바로 2층으로 올라갔던 것이며 어떻게 다른 두 아이가 깨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마이를 납치해서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때문에 경찰은 이 가능성도 상당히 낮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하나, 집안 사람들 중 범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단연 카즈야일 테죠. 그날 밤 행적이 묘연하기도 했고 평소 마이가 그를 잘 따랐기 때문에 별다른 저항 없이 마이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집안에 있던 성인 중 유일하게 마이와 가족관계가 아닌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카즈야는 범행을 극구 부인합니다. 그는 그날 저녁 친구를 만나기 위해 택시를 타고 근교에 나갔지만
친구가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아 첫 차가 다닐 때까지 기다렸다가 첫 차를 타고 돌아왔다고 진술했습니다. 뭔가 상당히 의심스럽고 허술한 구석이 많은 진술이지만 카지야를 태웠다는 택시기사가 이를 증언하며 카지야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경찰은 다음으로 마이의 엄마 요시코를 의심했습니다. 잠들어 있는 마이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이라는 점 외에도 사실 그날 그녀의 행동은 수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에 현관문이 열렸다 닫히고 누군가 계단을 오르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잠을 청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무척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죠. 특히 2층은 부부와 딸만이 살고 있는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설령 씻는 중이어서 바로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현관문을 열고 2층으로 간 소리를 들었다면 아이가 잘 있는지 확인하는 게 본능적인 행동 아닐까요? 물론 심증 외에는 뚜렷한 물증도 없고 엄마가 딱히 딸을 납치할 이유도 없어 그녀 역시 최종적으로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지만 당시 일본인들 사이에서 요시코가 어떤 형태로든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거라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더 이상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고 가족들은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마이를 찾고자 노력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마이와 함께 있던 두 친구로부터 카지야가 그날 마이에게 밤 12시에 놀러 나가자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언, 새벽에 마이가 어떤 사람과 얘기하는 것을 본 것 같다는 증언을 듣고 경찰에 이를 알리지만 경찰은 이것이 아이들을 몰아붙여서 받아낸 신뢰하기 힘든 증언이라며 일축하죠. 그렇게 마이는 2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세간에 가장 많은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은 카지야입니다. 그는 과거 폭주족에 가담한 전적이 있다고 알려지기도 했으며 평소에도 행실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마이의 아빠와 자주 마찰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마이의 아빠 역시 이 때문에 한동안 카지야를 미행했지만 이렇다 할 소득은 없었다고 하네요. 대체 그날 밤 마이를 데려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정말 집안 사람 중 한 사람이 마이를 데려간 것일까요? 그렇다면 마이를 데려간 이유는 무엇이고 마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댓글로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나 서프라이즈에 대한 의견을 메일 주소와 함께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